자, 이제는 아까 그 제 7장을 하고 소개한 건 소제목이 아니라 부제목인 이게 부제목. 제 2장이라고 타이틀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70페이지까지 도달했는데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흔히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낙지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대학생 한 명이 미혼 여성들을 수시로 만나서 동일한 수법으로 미혼 여성들을 9명이나 살해를 했는데 또 10번째 또 범행을 하기 전에 발각이 돼서 결국 체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범인이 추리소설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게 실행한 건 맞는데 책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나쁜 거냐, 그 책을 구독해서 읽어서 실행한 게 나쁜 거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책을 구독한 사람의 그 판단에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면 그 추리소설 속에 그 주인공이 하고 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생은 분명히 범인을 따라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리소설을 즐겨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는 분명 형사라든지 판검사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누구를 답습하냐에 따른 차이인 거죠. 그렇다고 책에 대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 본문을 이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 2장 1장이라고 해야 되네. 2장이니까 이거는 부제로 제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서 지금 해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기사를 접했다. 월 평균 독서량은 한 권 46.5%, 2권 이상 4권 미만은 39.8%, 4권 이상 8권 미만인 11%, 10권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나 역시 늦은 40대부터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독서를 했다는 표현은 많은 분량의 독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한 후 깊이 사색하고 삶과 일터에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한다. 하지만 정말 다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나는 평균 일주일에 2권에서 4권은 읽는다. 나야 사실상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40세가 아니고
40년이 되었거든요. 왕따였기 때문에 뭐 책과 책이 유일한 친구였던 거죠. 책 속의 주인공들이 역사 위인들이 나에게는 친구이자 스승인 셈이었던 거죠. 이제 저자의 말입니다. 아니 이번에 지금 방금 말한 건 제 낭독자의 사연이었고, 이제 사실 나는 학창 시절인 고등학교까지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점을 이용해 책을 접했다. 대개 소설 위주가 대다수고 베스트셀러의 책을 그저 눈으로 읽고 끝내는 수준이었다. 나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유아기를 거쳐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쯤 더는 읽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어버린 필요 없는 이웃의 책을 잔뜩 가져다 진열했다. 밤새워 일하고 들어온 나까지 챙겨주가며 이리저리 바쁜 아내는 아이들에게 매일 그림을 보여주고 읽어주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독서를 하지 않는다. 살짝 짜증이 나려는 순간 학창 시절의 내 모습이 생각나 웃어 넘긴다. 권영식 작가의 다산의 독서전략에 나오는 조선 중기의 시인 김득신의 예를 보며 독서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시인 김득신은 어릴 때 둔재로 유명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르치는 이런 시간 낭비라며 김득신의 아버지에게 교육을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들 김득신에게 계속해서 그를 가르쳤다. 김득신은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 한 편을 쓸 수 있었고, 아버지는 김득신이 올린 그 글을 읽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득신은 밤낮 없이 글기에 몰두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책은 1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한참 늦은 나이인 59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재주가 나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그야말로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손 대대가 노비로밖에 살 수 없었고, 천한 신분이면 뭐 천민 이상부터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조선 시대에 그야말로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다고 할까? 천재는 아니고요. 뭐 둔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무리 천재라도, 비록 그 노비 신분이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사회의 진출이 막혀버린 그런 봉건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마 그 대단 이상으로밖에 볼 순간 할 수 없는 거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신용불량자이자 파산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그렇듯 힘겨웠다. 때로는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책을 읽었다. 하루 24시간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런 노래가 있죠. 24시간이 모자라. 오오오오.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나 지향하는
기본이 아닐까? 알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집요적일 때 내 나이 40에 막 접어들었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자기 성장이다. 여기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비록 늦은 나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삶에 변화를 주고 의식 수준의 성장과 자기 성장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 순간이 책을 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독서는 글을 읽는 행위를 말한다. 글을 매개로 하여 필자와 독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유아기 때부터 독서 습관을 가지게 하려 하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반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유아 시절의 독서가 중요하다. 유아기는 전생애를 통틀어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다. 게다가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도덕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의 독서는 글자를 가르치거나 혼자 책을 읽게 두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표현력, 사고력,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서 경험은 성장기와 성인이 된 후 독서에 대한 호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도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장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파브로의 곤충기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두 아이 역시 유아기에 독서를 했다. 이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하지만 무조건 어떤 시기에만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수시로 책과 가까이 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나와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그럭저럭 살만해서 하지 않는다. 아내는 TV 드라마 광이다. 어떨 때는 온종일 재방송까지 보고 또 본다. 그리고 각본과 각색도 하며 본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는 이 문제를 많이 다투기도 했다. 나는 책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평생 습관의 시기로 만들려 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해도 일방통행이라면 충돌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내의 드라마 본보기는 유일한 취미이다. 카타르시스다. 내가 알고 있는 직장 후배가 전한 말이다. 이남 이녀의 막내인 후배는 바로 위의 형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항상 상위권에서 선생님이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했다. 그는 다독가로 평소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취업을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다고 한다. 하도 궁금해 후배가 물었다고 한다. 의외로 대답은 형편없었다고 한다. 이제 다음 이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